두 번째 영화는 하트로커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EOD 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지만 중간에 저격수의 이야기가 인상 깊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의 요청이 있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 바렛을 갖고 쏘네요. 바렛은 대물용으로 많이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반자동 저격소총이고 12.7mm 큰 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 사람보다는 대물, 헬기나 탱크, 차량 이런 쪽을 주로 사격하는 총이 되겠습니다. 저격수와 관측수 2인 1조로 일단 사격을 하네요. 저쪽에도 저격수가 지금 상대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위치에서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폐와 엄폐가 전혀 안 된 그냥 앞에 풀만 살짝 있는 그런 곳에 사격을 하고 있는데 저런 곳에서 저렇게 은폐 안 하고 사격을 하면 100% 죽지 않을까. 어쨌든 저격수의 가장 큰 역할은 나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 우리 팀이 위험하지 않게끔 적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있기보다는 주변을 이용해서 작은 돌이라도 옆에서 은폐를 한 뒤에 사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저격수가 위치를 확인을 하고 한 발을 사격을 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면 근데 맞추질 못했어요. 맞추질 못하면 이제 상대방은 나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소리뿐만 아니라 지금 저 상황에서는 바렛이 12.7mm를 쓴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탄이 이만하거든요. 그 탄을 쏘면 후폭풍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하트로커에서도 표현이 좀 됐는데 후폭풍이 모래바람이 엄청 일어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기 있다라고 표시를 놔요. 그래서 만약 저렇게 사격을 했는데 못 맞췄다 그러면 자리를 또 이동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만약에 은폐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면 괜찮은데 지금은 은폐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자리를 필히 이동을 해서 은폐를 한 뒤에 사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위치는 노출됐고 적이 이제 나의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적을 못 맞췄고 그럼 적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두 명이서 동시에 싸우더라 하더라도 나는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지금 이 영화 내용 안에 저격수가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저격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견착을 사격을 하면서 8m 놓는 거 보니까 그래도 훈련이 잘 된 저격수인데 저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첫 발을 잡고 첫 발을 못 맞춰서 이제 오조준을 실시를 하는 건데 3m 높게 관측소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양각대가 좀 밀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잠시만요. 너무 프로답지 못한 부분입니다. 저렇게 정신없이 막 총알이 날라오고 이제 저격수가 우리 위치도 확인하고 잡아줘야 되는 상황에서 맞추지도 못해. 근데 양각대도 밀려. 그런 것들은 이미 쏘기 전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양각대 밀렸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저희가 견착할 때 다 알거든요. 이거 밀리겠다 안 밀리겠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사격할 때 자세를 잡고 항상 밀어요. 저는 모래바닥이나 이런 곳은 한번 살짝 이렇게 어깨로 밀어보면 조금씩 밀리는 게 있어요. 그럼 총 쏠 때 얼마나 밀리는지 감이 와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도 내가 견착을 확실히 조금씩 움직여 봤었으면 이게 흔들리겠다 아니 고정이 되겠다라고 명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만의 루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아쉽지만 프로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자리 위치를 옮겨야 되겠다고 했으면 지금 옮겼어야 됐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네요. 결국 죽네요. 그 뒤에는 어떻게 돼요? 임무 편성이? 특수부대 저희 같은 경우는 7명의 한 팀이 움직이는데 거기 항상 한 명씩 저격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공격팀 이렇게 돼 있고 저격수 1명. 저격수 교육을 받은 인원이 있으면 바로 저격수 총을 가지고 사격을 또 하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한 번씩 보면 개머리판이나 이런 쪽에 자기 크리크를 붙여놓기도 하거든요. 크리크를 했을 때 위에 조준값 몇 미터당 그 정도 값은 이제 특수부대원들은 보고 다 사격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공격팀들은 다 저렇게 숨어가지고 은폐해서 사격하고 있는데 굳이 저격수가 저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사격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네요. 다른 사람이 저격수 운영을 하네요. 내가 이 병기에 대한 조준값이 세팅값이 얼마라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 세팅값으로 사격했을 때 그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면 제가 아이릴리즈 그때 몇 번 말씀드렸었죠. 저격 병기와 스코프의 눈의 거리, 이 아이릴리즈도 다르고 견착 방식, 나는 경착을 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냥 편하게 쏘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다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100m 정도의 0점을 잡을 때는 차이가 막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거리가 좀 멀어진다. 그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0점을 잡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이제
저격수 자기 병기를 세팅값을 다 다르게 해놓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100m, 200m까지는 비슷하게 넣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저격수처럼 정밀하게는 못하겠죠. 한번 발사를 해보고 나는 지금 여기 조준을 했는데 여기 맞았다면 오조준 값을 자기가 측정을 확인을 하고 계속 오조준을 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은, 그런 정도는 특수부대 인원들은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헬멧을 벗잖아요, 여러분. 잠시만요. 지금 방탄 헬멧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눕더니 헬멧을 벗어요, 여러분. 이 방탄 헬멧을 이렇게 쓴다 하면 견착을 하고 이 개머리판에 제 얼굴을 이렇게 대잖아요, 이렇게. 얼굴을 딱 대고 스코프를 보는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거의 이렇게 돼. 그러면 내 눈과 스코프가 일직선상이 안 되겠죠. 일직선상이 안 되면 그냥 명확한 십자선, 또 음영 생기고, 그러면 조준이 정확히 안 되니까 당연히 적은 맞출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격수들이 방탄 헬스 안 쓰고 일반 뭐 캡 쓰거나 거의 안 쓰거나 그냥 선글라스만 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 더워서 안 쓰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움직일 때 견착이 확실히 안 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견착을 했는데 몸을 움직이니까 이렇게 변기가 따로 놀아요, 여러분,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딱 잡았을 때 견착이 빡 된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면 변기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거든요, 원래. 이런 견착을 해야 돼요, 원래. 이런 견착을 한 상태에서 사격을 빡 때려야 뭐 내가 얼굴을 대든 잡던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따로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내에서 지금 저격을 하는 저분은 전문 저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면 보시면 아지랑이가 막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지랑이. 지금 사막 같은 곳은 바람 측정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여기 부는 바람과 뭐 가운데 끝 목표면 이렇게 부는 바람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뭐 나무 이런 것들도 없기 때문에 모래 좀 움직이는 거, 모래 바람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아지랑이 말고는 바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영화 내에서는 한 발 사격하고 딴 데 맞으면 바로 그 값 계산해가지고 오조준 값으로 때리고 이렇게 하던데, 저기 상태에서는 아지랑이가 움직이는 걸 보고 저는 바람 측정을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쪽에 모래 바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스코프로 보면 그 아지랑이가 엄청 잘 보여요, 여러분. 막 많이 더운 날을 보면 우리 육안으로도 아지랑이가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스코프로 보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확인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좀 이해 안 되는 게, 지금 보시는 총은 볼트 액션식이고 지금 영화상의 총은 발의 반자동 저격소총입니다. 그래서 이 저격소총은 한 방 쏘면 제가 카킹을 수동으로 해야 되지만 반자동 저격소총은 빵 쏘면 자동으로 카킹이 되거든요. 이렇게 탕탕탕탕 그 가스압이. 그러면은 당연히 빠르게 내가 사격을 했는데 안 맞았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빵 안 맞았다 그럼 오조준 값 계산하고 다시 빵 이렇게 쏴야 적을 빠르게 사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긴 너무 템포가 느려. 한 발 사격했는데 숨 고르고 또 보면서 사격하고, 이 자체가 반자동 저격총의 의미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좀 빠르게 사격해주면 좀 좋았겠다. 지금 보면 장갑이 이렇게 잘려 있는 이유가 이제 이 격발에 대한 압력을 미세하게 민감하게 느끼려고. 원래 사격 격발하는 버튼은 항상 장갑 위를 자르거든요. 저도 소말리아 갔을 때 처음엔 장갑 딱 끼고 새 장갑을 끼고 조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격 훈련할 때는 다 잘랐었거든요. 다 자르고 그랬던 또 기억이 납니다. 탄창이 상당히 크죠. 10.7mm 진짜 여러분 이만합니다. 그래서 탄창도 진짜 커요. 10.7mm는. 지금 장전을 하는 상황인데 장전이 안 되는 게 아까 피가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피나 이런 총알이라고 표현할게요. 총알에 이물질들이 많이 묻어 있으면 변기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이물질들이 묻어 있어도 먼 거리 사격을 할 때는 사격에 영향을 조금씩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격을 할 때 탄을 진짜 잘 닦고 이렇게 좀 뭐 묻었다 그럼 탄을 항상 바닥에 절대 안 놔뒀거든요. 저격수들은 이런 네모난 상자 가게에 탄이 딱딱딱 이렇게 있었어요. 10발씩. 그래서 그거를 한 발씩 꺼내가지고 닫아놓고 탄창 장전해놓고 사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혹시나 뭐 떨어졌다 그러면 항상 닦아서 탄창과 총알에 이물질이 절대 안 묻게끔 해서 사격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실제적으로 그런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혹 저런 상황처럼 엄청 위급한 상황, 내가 사격을 해서 지금 상대방을 맞닥뜨렸을 때 사격을 먼저 해야 하는데 갑자기 변기 고장이 나서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그리고 탄창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생명이, 나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지금도 피 때문에 변기 고장이 났지만 본인의 책임은 아니지만 확인하는 습관도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방금 같은 상황은 지금 전문 저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쪽 눈을 계속 감고 사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리뷰를 할 때 양안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양안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 관측수가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저격수 혼자 다 상황을 빨리 판단하고 적이 어디 있는지 판단한 뒤에 사격을 해야 하는데, 지금 한쪽 눈으로만 그 표정만 계속 보고 있으면 주위 상황을 전혀 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럴 때는 내 목숨이, 아군들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격수 양안으로 해서 주변이 어떤 더 위험들이 있는지, 어떤 적이 더 숨어 있는지를 혼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저격수는 타겟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전혀 주변을 관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되면 많이 위험합니다. 관측수가 없을 때에는. 그래서 1인 작전을 할 때도 많기 때문에 저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쏴, 빨리 쏴. 잠시만. 지금 반자동 저격사청이잖아요. 전 답답해요, 지금 여러분. 저기 가만히 있을 때 사격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지금 820m면 저기 막 움직이고 있을 때 오조준을 사격하기가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지금 본인 총도 아니고 오조준에 오조준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최대한 멈춰 있을 때 사격을 해야 되잖아요, 저격수가. 근데 지금 반자동 저격소총이기 때문에 오발이 났으면 빠르게 수정해서 사격할 수 있잖아요, 탄도 추적을 하고. 근데 하나 빵 쏴고 살아있나를 너무 텀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빠르게 사격했으면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를 너무 좀 오래 사격하는 게 조금 아쉽다 생각이 들어요. 또 뛰어다니는 사람 되게 잘 맞추네요. Good night. Thanks for playing. 눈을 안 깜빡이죠. 벌레들이 발이나 이런 게 붙어도. 있잖아요. 그런 경험 있어. 실전 나갔을 때는 그런 적이 없었고요. 이제 저희 부대 내 시범 사격하거나 이렇게 할 때 많은 분들이 와 계실 때 이제 사격하겠습니다 했는데 잠시 대기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샷이 언제 떨어질지 또 모르거든요, 그때 대기할 때 좀 높으신 분들부터 장성분들도 와 계시고, 뭐 우리 부대 단장님도 계시고 할 때 이제 저희 이 한 발에 실수하면 여러분 아시죠?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때 대기하고 있을 때 뭐 벌레가 오거나 뭐 모기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 안 움직이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아까 그런 장면을 볼 때 그 비슷하거나 느낌보다는 그때 그런 감정들이 좀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진짜 대기 가만히 하고 있거든요, 저희. 저기도 보면 저격수고 실제 자기 병기도 아니고 자기가 프로 저격수도 아니지만 밑에를 잘 잡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렇게 견착을 한 상태에서 밑에를 딱 잡고 확실하게 받치고 또 안정감 있게 최대한 자기 포지션에서 안전하게 사격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딱 잡고. 그러면 좀 더 안정하거든요. 사실 이 손이 어디 있을지 사실 좀 궁금한 사람도 많잖아요. 사격할 때 이렇게 사격하나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조금 안전하게 여기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쪽 이 모노포드가 나오면 모노포드를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견착을 하는데 지금 저 부분은 좀 잘 사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안 나오고 사막 한가운데서 햇빛을 막 받으면서 있으니까 되게 힘들 거예요, 사실 저런 상황이. 왜냐면 지금 내가 조금 집중이 흐트러져서 상대방을 놓쳤을 때 상대방이 나와서 나를 쏘면 내가 바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진짜 엄청난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걸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 힘든 장면을 잘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저 장면도 지금 관측수가 먹을 거를, 마실 거를 이렇게 주잖아요. 실제 저희도 사격할 때 좀 중요한 순간에는 옆에서 먹여주거든요. 저희는 사격자는 절대 안 움직이니까 저격수는 관측수가 떠먹여 주거나 뭐 빨대로 주거나 아니면은 마시게 해주거나 그러면 이렇게 마시고 다시 그대로 보고 있고, 항상 스코프에서 눈을 떼진 않았었거든요. 그런 장면들도 잘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활동을 하게 하나요? 네, 실제로 편성은 저희가 편하게 할 수 있기도 하고, 이제 팀장님께서도 어떤 조합이 제일 좋은지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사격을 잘 하고 작전을 잘 수행하게끔 조합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소말리아 갔을 때도 이 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형, 동생 뭐 이렇게 팀원들 같이 가서 같은 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작전할 때도 그렇고
뭐 훈련할 때도 나와 친한 사람, 나와 편한 사람과 같이 훈련하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관측수에 따라서 저격수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 극대화되잖아요.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측수는 저격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야가 더 넓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측수 임무를 맡으면서 좀 조정을 하는, 컨트롤하는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Will? 그거 하지 말고 바로 쏴야지. 선조치 후보고, 선조치 후보고 옆에 있는데 쏴야지. It's your call, buddy. 너무 근데 저 조준경이 이렇게 2, 3배율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조준경에 검은색이 보인다. 실제로 저 정도는 옆이 많이 보이거든요. 저격수 스코프 막 12배율, 15배율 정도 되는 거는 정말 빡 이 스코프만 보이는데 2, 3배율은 정말 이렇게 옆에 다 보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쭉 해가지고 표현한 것 같아요. 영화 요소가 좀 담긴 것 같아요. 해가 질 때까지 같은 자세로 계속 대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이 몇 명인지도 몰랐고 어디 계속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저 자체가 많이 힘들 겁니다. 사막이 너무 덥고 햇빛 일쬐고 그늘 하나 없고 그리고 엄청 오래 누워 있으면 약간 피가 배에 쏠리는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엄청 장시간. 그래서 저희 예전에 무장공비 들어왔을 때 저희 이제 저격수 팀장님께서 저격수 작전을 나가셨었는데 그때 거의 한 12시간 정도를 계속 같은 자세로 대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땐 정말 이쪽에 피가 다 여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근데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트로커는 심리 상태나 이런 그런 힘듦, 고증은 잘 당긴 것 같아요. 많이 당긴 것 같은데 전문 저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 제 눈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은폐 이런 부분도 좀 부족한 게 있고 많은 요소들이, 영화 요소들이 조금 들어간 것 같아서. 그치만 뭔가 전쟁을 겪는 그런 감정 이런 것들 잘 담은 것 같아서 영화의 밸런스를 잘 잡았다. 그치만 저격수는 조금 아쉽다 정도 될 것 같아요. 좀 다른 관점인데요. 저는 영화 자체는 너무나 좋고 제가 감히 뭐 평가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영화로서 봤을 때는 뭐 4점, 4.5점 정도 될 것 같고 전문 저격수의 그 장면만 본다면 그건 뭐 2점, 2개, 3개, 3개 정도. 이제 저격수에 대한 실력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아쉽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화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네. 이 장면을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편안하게 잡고 있는 건 좀 의아하고 1600m에서도 깡통을 맞추고 저 설산 지역에서도 이 손을 맞추는 실력은 와, 한 4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